부동산 엑스파일 신규 코너 네임이 바뀌었습니다. 굿모닝 신소장. 다시 바뀐 굿모닝 신소장 코너에 신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팟캐스트를 청정하러 왔다.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굿모닝으로 바뀌었는데 네, 어떠세요? 기분? 우리가 이거 대부분 6시에 오픈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좀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굿모닝 신소장.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제가 저희 굿모닝 클래식도 하잖아요. 네, 굿모닝 예수님도 하시고요. 또 이렇게 굿모닝으로 아예 돌려버리자고요, 아예 우리. 오케이. 네. 그러면 이번 4회 방송부터는 굿모닝 신소장으로 네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셨고. 박수가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서? 네. 그럼요. 네. 공지해야지. 네. 그 다음에 네. 3회에서 마저 못하신 말씀이 계시다고. 예, 제가 삼천포로 많이 빠진 바람에 투자회사가 거짓말을 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있는지, 네,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봐야 되는데요. 혹시 저기 PD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만약 분양 아파트가 네. 분양을 할 때 앞에 역이 생긴다고, 네, 그 분양 당시에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네. 그 입주 시에 역이 없어. 그러면 이게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그 브로셔나 뭐 이런 데 다 여기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안 생겼다. 그럼 사기가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그런데. 판례 태도를 살펴보면 네. 분양 당시에 그게 역에 대한 계획이 조금이라도 잡혀 있으면 그 사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고 그러면 분양 광고를 할 당시에 네. 여기 설 수 있다라고 어떤 정부나 뭐 이런 지자체에서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살짝 얹어도 사기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유명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판례 태도들은 살펴보면 이 분양 현장에서는 우리가 선분양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의 부분, 예를 들면 뭐 여기가 역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기반 시설이 세워진다라는 것들은 이게 사기인지 아니면 이게 전문 용어로 이렇게 민법상의 용어로 판매 유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판매 유인인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판례 태도를 살펴보면 그때 분양 당시에 그런 지자체의 정보나 아니면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양업자한테 유리한 판결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투자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철거가옥 붐이 일었을 때 제가 계속 철거가옥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투자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장 투자회사의 극이라고 할 수 있는 컨설팅의 극이라고 할 수 있는 철거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우선 철거 가옥을 맞춰요. 그 다음에 물건을 찾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명백한 사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왜? 지금 바꿨죠, 종목이 바뀌었죠. 토지로 바뀌었죠, 우리가. 네. 토지로, 네. 예전에는 철거 가옥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2화인가 3화 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전에는 그거를 멸실시킨 사업 시행자가 뭐 택지에 다른 아파트를 세웠다. 그러면은 조성 원가로 줬어요.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재건축에서 나오는 임대주택 있잖아요. 그거를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임대주택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화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런 철거 가옥으로 사기를 쳤던 사람들이 사기가 아닌 게 된 거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복잡해 아주. 네,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조례가 바뀌었죠. 사기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투자와 그리고 이게 사기다라고 인지하는 데는 장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왠지 개발이 된다 그러면 개발이 돼야 되고 안 돼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맞춰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거를 투자를 같이 하자.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 이익을 분배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네. 나중에, 그 뭐 한 1, 2년이 될 수도 있고, 장기간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이후에 뭐 정산이 안 되면, 네, 그런 음, 부분들은 그 어떻게 보면 종국엔 사기가 될 수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뭐,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게. 네,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그 모든 부동산의 이익은 미래 가치거든요. 미래에서 그거를 매도해서 실현적으로 자기한테 나올 수 있는 수익.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 전에는 계속 네, 사기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네, 뭐 이렇게 계속 가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야, 말씀드렸듯이 네, 네, 예. 만약에 나중에 사기가 됐다라고 네. 하면 그 사기 친 사람은 무자력이 되죠. 예전에 무. 그 양박사라는 불리우는 그분 있잖아요. 네, 제가 예. 그때 말씀드렸던 네, 그분이 시간에, 투자자들이 예. 소송을 걸었어요. 예.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개발 사업을 정산하여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또 다른 회원들은 탄원서를 낸 거예요. 아,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 참 이 사람은 고소를 해야겠고 사기니까 너무 열받잖아요. 그리고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사기로 소송을 걸지만 또 이 돈을 지금 현재 있는 잔존 가치를 정산을 해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다른 분들은 탄원서를 내는 거죠. 자, 조그만한 이익이라도 네, 관련이 돼 있으면 한쪽에서는 네, 사기, 한쪽에서는 탄원서를 내서 그 네.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음, 인생의 한 그거 같아요. 진짜 뭐 애증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허니문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종국에는 이혼을 하는 것처럼 아니면 사별을 하는 것처럼 안 좋게 끝나는 게 부동산 투자와 그런 관계 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하신 분이 많이 계셔. 근데, 네. 네, 중요한 거는 네. 궁극에 결론적으로 내가 사기를 당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게 뭐 예를 들면 토지 같은 데는 더 그럴 수가 있어요. 토지 같은 재화는 이게 장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이고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가 개발 사업이 잡혀 있어요. 아니면 여기 도로가 냈다. 아니면 기반시설 예정지다. 근데 네. 한 20년 동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매수를 청구를 시킨다던가 장기 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조금은 조그만 개발 행위를 원래는 개발 행위를 제한을 합니다. 우리가 도로가 접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좀 네. 도로 용지로 조금 이렇게 파여 있는 토지라고 하면 이거를 만약 그 위에 상가 시설이든 시설이 있을 때 그걸 멸실하고 또 지으려고 할 때는 그 도로에 편입이 예상되는 토지를 거기 위에선 못 지어요. 자기 땅이지만 못 지어요. 무슨 음, 말인지 알죠? 그런 행위 제한이 있어요. 네, 아, 그런 행위 제한이 너무 오랫동안 안 되면은, 야, 이거 내 땅을 사라 하거나, 아니면은, 음,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아니면은, 조그만 개발 행위, 나 네 땅 못 사겠어 하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형식으로 토지는 되게 오래된 사이클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기 음. 때문에 또 그 정보도 되게 지역적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토지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그거를 주도하는 그 하나의 주체나 그런 사람들을 믿고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리스크라고 그러나요? 네, 이쪽에서도. 근데 네. 그게 장기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투자를 1,000만 원 했다 그러면 금리도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장기로 갔을 땐 더 손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 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내 땅 하나 사고 싶다. 음. 그거와, 그리고 아. 토지가 10평, 난 10평 하는데 한 천 얼마뿐이 안 해. 이 정도면 나 그냥 저게 생겨놓고 좀 기다리지. 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아. 근데 예전에 그런 건 있죠. 예를 들면
이거는 진짜 있었던 그 전설 같은 얘기인데요. 네. 똥찌개를 짓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이죠. 예전에. 똥찌개에서 예, 저도 알아요. 예, 예. 아세요 혹시? 저는 잘 알아요. 그 세대야. 아, 그래서 똥찌개 됐던 분이 네. 내 삶에 땅 한 편을 그렇게 갖고 싶은 음,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분뇨를 풀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은 거를 인천 지역에 가장 싼 땅 있잖아요. 네. 왜 돈이 없으니까 그 땅을 하나 한 평 한 평 사기 시작했어요. 음, 음. 꽤 됐죠. 거기 위에 인천시청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옛날의 전설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런 식으로 예. 진짜 이분은 누굴 믿고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 주관이잖아요. 네, 그게. 주관으로 해서 그리고 그분은 누가 이 땅을 사가지고, 하면은 개발되니까 이 땅을 사라. 이게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주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땅이 갖고 싶으면 내가 그냥 가서 사면 돼. 아주 싼 거라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면 아무런 뭐 개발이 되든 안 되든 이런 신경 안 쓰고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누구의 유인에 의해서 이게 이걸 사면은 뭐 어떻다 저떻다라는 어떤 사탕발림 이런 걸로 샀을 때 그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조금 자기 계열로 얹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냥. 네. 제가 보기에는 네. 토지는 네. 토지는 참 쉬운 건 아니다라고만 네. 얘기하고 싶어요. 오케이. 네, 정보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네. 토지 중개하는 사람들 네. 우리 초입부 부분에 있으면 실장들 한 명 써요. 실장들이 다 현지 분 한 분을 껴요. 이거는 부동산의 매뉴얼 같은 거 같은데 기업의 매뉴얼 같은데 뭐 이장이나 아니면은 현지 사람을 끊는 이유가 거기 정보가 토지에 대한 정보가 가장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진데 아니 한 사람의 말을 믿고 아니면 한 단체의 말을 믿고 아니면은 한 회사의 말을 믿고 토지를 저 멀리 있는 투자를 한다는 게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위험하다. 네, 뭐 돈 번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네, 뭐 위험하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한 번 더가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해야죠. 10번. 10번까지. 10번 정도? 네. 그러면 이제 본방송 들어갈까요? 네. 네. 투자회사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투자회사. 네. 이 친구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네.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 이 친구들은. 우리가 기름값 너무 올랐을 때. 네. 그때 뭐 어느 장관님이신가요? 내가 회계사 출신인데 네. 정유사 원가를 한번 내가 들춰보겠다. 라고 했거나 아니면 우리 건설 원가가 얼마냐 공개를 해라 건설사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두 개 다 절대 밝히지 않잖아요. 네네. 투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의 물건에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시키려는 그 당의 물건의 원가 및 취득 방법은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네. 이유는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얘기할 거예요. 그 이유는 투자를 유치한다는 개념보다 원가에 자신의 회사 아니면 자신의 단체 아니면 자기 이익을 포함을 시키기 때문인 거죠. 그것도 크면 클수록. 네,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투자를 시키려는 회사가 강남에 있어요? 아니면 서울에 있어요? 근데 뭐 저 멀리 뭐 전라도의 땅을 소개를 시켜준다던가 판다던가 아니면 저 멀리 뭐 제주도 땅을 소개를 해준다던가 라고 한다는 거는 이미 그 유통비가 아주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기 주변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진짜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강화도 쪽에
강화도 쪽에 네, 강화도 쪽에. 아시는 그 중개업자가 한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 놀러 갔었죠. 네, 네, 거기는 저기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강화도는 어느 쪽은 큰 땅만 거래가 되고요. 어느 네, 네. 쪽은 작은 땅만 거래가 됩니다. 음, 네, 그쪽에 작은 땅만 거래되는 곳이 있었는데 네, 딱 보니까 계속 물건을 패스를 해주는 거예요, 서울 쪽에. 음, 근데 서울 쪽에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진짜 으리으리한데 그 티밸리 쪽에 있어요. 그때 음, 당시에 2009년도인가 그때 당시였는데, 근데 내가 여기에서 받았던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받던 금액이 아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총매가 기준으로 거기서 포장해서 파는데 하나 파는데 한 계좌당이라고 할게요. 구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네네. 구자당 한 2천만 원씩 얹어서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강남, 네. 한 구자면은 뭐, 10평이면 10평 네, 세팅, 뭐, 그런 100평이면 100평 세팅 구자라고 이렇게 개념을, 해가지고, 예, 아, 이 용어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 그렇게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얹혀놓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게 어느 음, 정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한 2천만 원 차이가 났던 거는 기억이 나요. 근데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서울에 있는데, 그쪽이 외부에 있는 땅을 판다, 외부에 있는 음, 무엇을 판다라는 거는, 아, 왜 그런지 그 유통비하고 가공비가 예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오케이, 그렇게만 오케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그리고 저기 딱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또 한 물건이 A에서 B로 그리고 B에서 C로 포탄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요? 네, 우리가 이거 분양권의 현장에도 있고 재개발 현장에도 있고 토지에도 있습니다. 폭탄 우리가 돌리기, 예전에 이것도 삼천포로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가 네, 간단하게 하자고요, 예, 간단하게. 예. 청도에 더 프라우라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예.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증거금한 2조인가 조 단위로 이렇게 거쳤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갑자기 근데 근데 조가 또 나오네. 다음화에 또 사과 방송하기 싫어서 근데 엄청나게 거쳐가지고 예. 이게 이 분양권 전매 수요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오죽하면 줄들이 많으니까 번호표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돌려. 그러니까 음, 그때 시행사가 어떻게 보면 코롱이겠죠. 코롱 쪽인데 코롱이 시공사인가? 하여튼간 그 거기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자기한테 거기 청약하러 왔던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번호표를 만들어서 줬어요. 그것도 암표처럼 프리미엄이 붙어서 음, 거래가 돼요. 번호표 자체가, 네, 그 정도였어요. 그때는 음, 어마어마했던 시절이었으니까 2006년도인가 음, 4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아파트 투기가열지구의 아파트에 분양권 전매를 제한을 시켰거든요. 그걸로 음, 인해서 오피스들이 그런 분양권 전매가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것 아, 때문에 또 법이 바뀌었어요. 오피스텔도 네, 전매 제한을 하는 걸로 그렇기 음, 때문에 또 기간이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전에 또 막차 탔던 오피스텔은 크게 분양가가 올랐었죠.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근데 아, 말이 너무 이상하게 갔는데, 여하튼, 돌았어요. 일단 한 바퀴 돌았는데, 예, 돌았는데, 그런 식으로 어, 분양권 전매를 하면서도, 음, 그때 그때 구토교통부가, 그때는 구토해양부일 거예요? 여기서 엄포를 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들, 니네들 이거 폭탄 돌리기 하면은 작살 날 줄 알아라. 그냥 중개업자들도 음, 난리가 났죠. 왜? 우리 보고 그러냐. 그런 음, 식으로, 분양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A에서 음, B로, B에서 C로, 이렇게 똑같은 물건으로 돌리면서 음, 분양권 같은 경우에서 돌리면서 거기서 중간 이익을 편취를 해요. 또한 토지도 음,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음, 어떻게 보면 총매가가 저렴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평당가가 주변에 대해서 되게 높아지면서도 중간에서 그렇게 편취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C나 아니면 D한테 시집을 보낸다는 이게 용어거든요. 전용어로. 음, 시집을 보낸다고 하면서 그냥 갑니다.
내가 요번에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네, 잠깐 느낀 게 있는데 요 필이 딱 오네요. 만약에 폭탄 돌리기를 네. 한 개인이 다 해버리는 거야. 분양, A에서 B로, 네. 근데 또 다시 A에서 C로. 아, A에서 B로, 그 다음에 그다음에 A에서 G로, A에서 B로, 그다음 B가 A로 다시 갔다가 더 얹어가지고 A에서 C로 가요. 이런 폭탄 돌리기가 있어. 그건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 이제. 저도 공부하니까 너무 어려워지는데요. 네, 우리 네. 우리가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공부를 조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거를 하는 방법이 딱 누군가 하고 있더라고. 딱. 우리가 가불까지는 네. 괜찮은데, 이 네. 긍정까지 오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네, 그런 예. 거 똑같네. 일단은 네. 여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봐봐요. 네네. 해당 투자 물건의 번지수, 네. 호수, 호시까지 정보가 공개가 돼 있다면, 네, 예. 그러면은 가공비나 유통비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네. 흔한 사례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도 돼요? 너무 길게만 하지 마세요. 이제 풀어 제끼지 긴데. 마세요. 또 카드를 조금 천한 사례는 좀 나중에 얘기할까요? 예, 그러죠. 네. 예. 그러면은 네, 다음. 그 사례는 앞으로 네. 길어. 우리가 방송을 너무 재밌어요, 이거. 방송을 오래 해야 돼.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좀 넘어서 임팩트 있게 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회원이 됐어, 어느 회사에. 네. 그러면 그 회사를 네. 의심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의심을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의심을 해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요, 네네. 강남권에 있는 회사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네. 당해 투자회사가 언제 설립됐는지 살펴봐야 돼요. 법인 설립일. 대부분 법인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러면 주식회사로 하다가 문제 생기면 청산하면 그만. 날려버린다? 네, 날려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배임하고 횡령으로 들어가요, 대표는. 네, 그 사기가 아닌 배임과 횡령으로. 보면 법인 번호 등을 대법원 등기 열람 발급 서비스에서 한번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언제 설립됐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업체나 업종도 다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강남에 많은 투자를 권유하는 회사들은 단기간 치고 빠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강남권에서는 우리가 강남에 오피스를 구한다 사람들이 그러면 인터뷰를 좀 하거든요. 그 건물주분하고. 그럼 왜 그러냐면 강남에는 너무 사차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업종 자체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피 대상 1호가 바로 이런 컨설팅 업체들이에요. 네. 부동산 컨설팅 업체? 네. 신생 업체인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물론 오래된 업체 자체도 조심을 해야겠죠. 그리고 카페 등을 인한 투자의 경우에서는 그 전에 어떤 매물을 투자 유치를 했는지 살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카페에 대해서의 피해자 모임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사항은 다 열람을 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기간도 중요하지만 오래됐더라도 그 업체가 추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이익률을 발생했는지 오래됐으면은 그걸 또 살펴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걸 해야죠. 예를 들면 우리가 증권사도 이게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증권사 같은 경우는 매해 수익률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되게 용이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 카페가 오래됐다. 그리고 투자 됐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명확하게 그거를 확인을 하고 이 카페가 좋은 카페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진짜 10번, 100번 이렇게 확인해보고 또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네. 무슨 그 카페든 방송이든 아니면은 뭐 저기 그 일반 투자회사든 다 동일한 그 매한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네, 어떤 그 회사에서 네, 개발 계획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가 설명을 해주고 네, 그러면은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네, 음, 일반 개인이 네. 어느 정도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나요, 이거는? 음, 우선은 그 해당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라고 네, 보면, 우선은 모든 개발 계획은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 관리 계획이나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또 도시 기본 계획은 보지 마시고요. 그래도 도시 네네. 관리 계획이나 그런 걸 보면은 그 여기에 뭐 어떤 지역이 있고 이게 백서나 책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네,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좀 방식이 예를 들면 그 개발에 대해서 좀 핫한 지역이다라고 하면 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시의회 회의로, 네, 예, 예, 이거는 예전에 네, 전라도권에 모 네, 임대주택 투자 타당성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네, 그 시의회 회의록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음, 음, 그거는 제가 궁금했던 것들, 그때는 법률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소송도 많이 걸렸던 물건이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궁금했던 것,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그걸 살펴볼 때, 내가 임대주택이었거든요. 근데 임대주택에 음,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업자가 그게 된 거예요. 부도가 난 음, 거예요. 근데 그때 경매가 넘어갔었는데 그게 그 전에 이게 우리가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불법적으로 그 관리업체가 6개, 7개의 관리업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44호실을 새마을금고를 돈을 빌려가지고 음, 그거를 국민주택기금을 갚아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새마을금고에서 경매를 집어넣은 거죠. 어떻게 보면 원래 경매가 안 되는 건데 부도가 났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궁금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소송도 있었는데 소송은 그 244개 호시하고는 전혀 틀렸던 거였고 그때는 음,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했었죠. 근데 여하튼 음, 그때도 제가 궁금했던 거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이걸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이게 우선 매수 청구권이 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제가 임대를 또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임대를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나 법률적인 부분들이 거기 과장님들이 다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음, 해라라는 식으로. 우리가 음,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개발이 된다,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어느 개발을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때는 제가 어떻게 선투자를 했냐면요. 이거는 비법인데, 우리가 네, 뭐 예를 들면은, 어디가 개발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정부가 저 인프라를 하죠. 그러면 모 네,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개업자 인프라가 있어야, 여기에 개발이 된다라는 소문이나 음, 아니면 음, 루머가 들죠. 그러면은 저는 그때 갔을 그렇죠, 땐 그 해당 지역의 세터에 뭐 예를 들면 무슨 도로가 있다. 네, 그 도로가 있고 북동측 아니면 서측이다. 아니면 유명한 초등학교가 있다. 그 초등학교의 뭐 우측에 있는 그런 일단의 그 지역이다. 그러면 우측이다. 그런 것들은 그냥 치는 거예요. 무슨 도로에 서측. 뭐 예를 들면은 뭐 음, 경인로 아니고 무슨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신주소의 도로명이 아니라 그냥 일반 무슨 사거리나 네, 그런 도로명이나 어, 아니면 무슨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가 좋아요. 초등학교는 대부분 많이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음, 거기에 대해서 개발 계획이 어디 있냐고 하면 그 도로나 그 4차선 이상의 도로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의 치고 보면 거기에 일대에 대해서의 코멘트들이 있어요. 여기 개발이 된다, 안 음, 된다? 음. 그거를 꼬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다 그 중심으로 해서 찾아보고 거기서 네. 개발이 되나 안 되나를 한번 데이터를 다시 정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게?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음, 그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 그런 식으로 좀 핫한 지역이다. 네.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언급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회의록을 살펴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음. 좋고요. 그리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 전화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어디다가 전화를 하죠, 그럼? 시군에 그 관련 과가 있습니다. 뭐 음, 도시정비과나 아니면은 뭐 무슨 계획과 도시계획과나 그 대부분 그런 음, 과 어, 있거든요. 그런 과에 한번 전화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의외의 음, 정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 네. 그때는 뭐 솔직하게 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 어디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이런, 아니죠. 거기가 개발이 되냐 안 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돼요. 그렇게, 네, 예. 그리고 보면 여기는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주사님들이 좀 재밌게, 예, 좀, 음, 예. 아니면은 뭐 사업 시행자가 뭐 저기 그 지방 공사다 아니면 LH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투자 관련해 가지고 그 부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직접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거기는 정확하게 그 우리가 궁금한 거를 그 매뉴얼대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정확한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겠네요. 어떤 뭐 그 시군 내에 네. 그 땅을 사러 갔다. 네. 그러면은 그냥 뭐 사진만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네. 그 땅을 그죠. 한번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인공위성인가 뭐 그걸로 해가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잘 나오더라고요. 음. 그것도 한번 보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회의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네. 시군 전화로도 한번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것이 향후에 개발이 좀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게 네. 한번 투자하면 몇 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싹 도는 게 네. 가장 확실하겠네 그게. 대부분 확실한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국가 계획은 예, 좀 달라요. 국가 예. 계획은 대부분 좀 되는 편인데 이게 지자체는 아시다시피 민선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음, 잡아놓고 보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럼 또 부분이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야? 아우, 참. 예. 좀 보면은 우리가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인천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인천 지역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경인고속도로 네, 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 인천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네, 그리고 그 지하철 1호선이 좌에서 우측으로 흐릅니다. 십자가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난 몰랐는데, 예, 이해하네. 그 한번 네. 우리 전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그 종단으로 이렇게 가로지어요, 인천 지역을. 음, 근데 음, 그 고속도로가나 아니면은 그 전철이 상권축하고 주거축을 이전을 못 시키는 거예요. 단절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프로이 형상이 계속 생기고 여기 조금 발전되고 저기 조금 발전되니까 통합적인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인천시에서 그러면 이게 그 고속도로를 간선도로로 만들자라는 개발 계획을 세웠어요. 음. 근데 그게 당군 이래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되겠냐고요, 그게. 그 인천시에서 하는 건데. 아, 아시다시피, 그때 우리 그때 그 여건에 그때 그 인천 완전 폭망했을 때인데. 네. 그 그- 전 시장 옛날에 예, 그래, 맞습니다. 안 모시기 시장. 예, 예, 거기까지 그분은 또 아, 소송 들어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네, 근데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그거고 되게 멋지게 해놨어요, 플랜을. 음, 그 루원시티 정도는 저기 가장 오거리 정도는 지금 개발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보면 그런 게 부치기수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자체에서 뭘 한다라는 것도 참. 이게 우리가 개발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이렇게 하나의 섹터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또 뭐 요새는 또 그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은 그럼 요거는 여기까지. 그럼 네, 여기 하고 다음에 이제 개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그렇죠. 또 한번 네. 한 꼭지 한번 다뤄주시고요. 그건 저는 그냥 모든 네, 네, 개발로 인해서 무엇을 땅을 토지를 투자한다라는 거에 네. 너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서 거기를 음, 풀어나가서 좀 이렇게 코멘트를 날리기 자체가 음, 좀, 예, 그래서 제가 좀 여기까지라는 말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 꼭지를 여기까지 하지 뭐, 그냥. 그럴까요? 예, 너무 길어.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 소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얘기를 풀기 시작하면 한이 없을 것 같아. 아유, 그러게요. 좀, 제가 좀 써놓은 거는, 우리 써놓은 거는 되게 멋들어지고 간결하게 썼는데, 이게 푸는 게 어렵네. 상황인데. 요게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조금 한 템포 좀 쉬고 가자고요. 네. 그리고 천천히. 네. 완벽한 편집력으로 좀 전문적으로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편집하기가 싫어졌어. 아유, 어떡해요. 그럼 오늘 네 번째 방송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사나 네. 모임, 뭐 예를 들어 뭐 카페 네. 이런 말만 믿고 네. 그냥 뭐 이게 좋다라고 가지 말고 네. 응?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가야지. 네. 결국 자기가 돈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돈을 주는 건데 네. 주면서 이게 높지 않은 확률의 어떤 땅이나 뭐 물건에 투자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내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결론을 좀 어렵지만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가장 명백한 사실은 네. 모든 투자회사는 네. 그리고 모든 카페는 감히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네, 예. 절대적으로 수익 모델을 찾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네, 조심하고 또 조심한 걸로. 근데 뭐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긴 있어요. 강의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투자 컨설팅으로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이라고 하는 얘기 안 할게요. 대다수로 전정. 네. 네. 100%는 아니에요. 네, 100%는 아닙니다. 네, 100%는 아닙니다. 우리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100% 아닙니다. 네, 예. 일부분. 많은 일부분. 이상이. 좀 많은 일부분. 거기까지, 많은 일부분으로 우리가 협의하는 걸로. 네. 우리도 지금 자기 검열 자꾸 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근데 모든 카페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을 잘 실수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네. 카페 또는 홈페이지 또는 회사들 여러 회사들 여러 카페 여러 어떤 홈페이지들을 두루 돌아보시고 객관적인 한도 내에서 이것이 정당하게 전달된 지식인가 또는 정보인가를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 어차피 그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람에 투자하지 말고 물건에 투자하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써놓은 게 있어. 막 대화하다가 좀 전에 방송 또 하다가 녹음 실패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제가 딱 그 방송에서 딱 하려고 했던 말이 좀 전에 하신 말씀이야. 그래요? 사람을 믿지 말고 부동산을 믿어라. 그 말씀을 딱 하시네.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사람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짧게 가겠습니다. 네. 의심. 또 의심하고 그리고 또 의심해봐야 하는 게 부동산 투자다. 투자에서 의심은 병이 아니다. 그리고 신 소장님이 써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읽는 건데 의심 또 의심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요 멘트 날리면서 오늘 부동산 엑스파일 신 소장 굿모닝 신 소장이죠? 네, 맞습니다. 굿모닝 신 소장 코너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식으로 진실을 전달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춰도 되겠죠? 네. 네. 지금까지 김 PD 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